4점짜리 중에서 9번, 10번은 좀 괜찮았죠? 10번? 10번 틀렸어? 10번.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부곡선 얘와 얘 직선 만드는 게 27이대로 일단 표현을 해야지. y 좌표가 k로 나와 있으니까 a라는 점부터 표현해 보면은 a라는 점은 y 좌표가 k가 나오게 하려면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k가 나오겠어요? 3의 k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네. 자, 근데 b가 조금 복잡해. b가 y 좌표가 k가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y 자리에 k를 넣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y 자리에다 k를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넘어가면은 k 플러스 2가 로그 루트 3의 4분의 x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의 k 플러스 2 제곱이 4분의 x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3의 k 플러스 2 제곱이 4분의 x. 그럼 4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되겠네. 그지? 4 곱하기 루트 3의 k 플러스 2제곱. 근데 k 플러스 2제곱에서 요 2라는 거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냥 3이랑 같은 거죠. 3 하나 앞으로 꺼내버리면 12 곱하기 루트 3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가 12 곱하기 루트 3의 k제곱이니까 3분의 3의 2분의 k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제 AB라는 그 선분의 길이는 요거 아까 요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를 뺀 거 아니야, 그치? 요 오른쪽에 있고 이게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니까 요거 그러면은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12 곱하기 3의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제곱 이렇게 한 것이 문제에서 말한 2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3의 k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면 t 마이너스 아니 요렇게 치환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t로 치환하는 거죠. 요거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이 될 테니까 그리고 플러스 27 이렇게 돼가지고 9, 3의 마마 그래서 3의 2분의 k제곱이 3이던가 9던가 그러니까 k는 2던가 4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 12번은 어땠어? 혜진은? 아, 다 틀렸어요? 그랬어요? 자, 11번부터 그럼 볼게요. 11번은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거 볼 필요도 없다. 가 그냥 요 바로 위에 줄만 있으면 되지.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금 K 자리에다가 1부터 쭉 집어넣어가지고 써보면 연달아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남는 건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것만 남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거라는 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S1분의 1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S1분의 1인데 근데 S1이 곧 뭐예요? 그치? A1과 S1은 같은 거니까 그치? 얘는 그냥 1입니다. 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1이고요. 자, 나에서는 Sn 플러스 1이 뭐랑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지금 그 위에서 우리가 정리한 식이 애초에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하고 비교해보면 자, 요게 요거잖아. 요거잖아, 그지? 그죠? 얘를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여기 지금 여기 1 들어갔으니까 1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1 요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 아닌가?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얘랑 같은 거 아닌가? 이해되죠?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식이잖아요. 그래서 Sn 플러스 1이 뭐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이다. 그치? 나에 들어갈 것은 n제곱 플러스 2n이다. 그래서 Sn 플러스 1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 이제 다에 들어갈 것도 이것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지. 그치? S12라는 것은 자,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n자리에 11을 넣은 거죠. 그죠? n자리에 11을 넣어야지 12가 되니까 그럼 11의 제곱 플러스 22가 돼가지고 이게 143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또 S2 같은 경우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잖아.
1 집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2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40이 되겠다. 되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위치 둘 다 위치인데 출발 후 두 점의 속도가 같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Q 같은 경우는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M이라는 상수죠. 상수. 그치? 그러면 결국은 얘를 미분해가지고 P'T 했을 때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5인가? 요게 M하고 같아진다 라고 놨을 때 그때 해가 몇 개 생기면 돼? 3개 생기면 되는 거지.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요.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찾아보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어디였더라? 1하고 3인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 얼마야? 9요. 9인가? 9.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얼마야? 5인가? 그러면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 M이라는 애가 3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그어줘요. 중간에 6, 7, 8, 21 쉽죠? 자 넘어가서 이제 13, 14가 조금 고비가 되었을 텐데 우선 13번부터 보시면 13번은 1차 함수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는 1차 함수, G는 3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 곱한 게 0 이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 1차 함수가 지금 1차 함수가 2라는 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그어진다면 절대로 가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gx라는 3차 함수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양수로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gx의 모양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얘는 오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그어져 버리면 이게 부호가 계속 같을 수 있어? fx와 gx가 계속 같은 부호를 갖는다라는 거잖아, 가가. 그쵸? 그래서 일단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안 되고요. 직선은 이렇게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어줘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 3차 함수가 요 2라는 지점에서 지금 만나야 되겠죠. x축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요 아래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근데 딱 느낌 봤을 때 이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죠. 그죠? 두 번째 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fx에서 gx를 뺀 함수, 자 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요 fx-gx라는 요 함수는 일단 1차식에서 3차식을 뺐죠. 무조건 몇 차식이야? 3차죠.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것이 gx가 3차입니다. 지금 gx가 3차인데 이게 마이너스 g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gx라는 이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그 fx-gx라는 3차 함수를 이 친구를 h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거 왜 나오지? 얘는 왜 나오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 알고 있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 근데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어때요? 3차 함수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절대로 절대값 씌웠을 때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못하죠. 그죠?
3차 함수인데 모든 절대값 씌워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오로지 요 모양밖에 안 돼. 요 모양밖에.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내려가는 모양 있죠. 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모양. 그 모양이어야지 절대값 씌웠을 때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3차 함수의 모양은 hx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특정한 지점에서 몇 제곱근을 가져야 돼요? 세제곱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치? 세제곱근을 가져야 돼. 근데 보면 아까 봐봐. 2라는 포인트에서 fx와 gx가 모두 지금 x축이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x, gx는 적어도 x-2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죠. 하나씩은 적어도 갖고 있죠. 근데 3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지점이 2가 되면서 3중근이 되는 수밖에. 그러면 끝났죠. hx라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확정돼 버렸죠.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h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hx가 뭐였냐면 fx-gx였잖아. 근데 우리는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냐면은 a괄호 x-2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fx고 그럼 요게 지금 요렇게 생겼으면은 자 gx에 대해 정리를 할게요. g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ax-2 플러스 x-2의 3제곱 요게 gx죠. 그러면 이거 딱 쓰면은 a 나오겠죠. 네, 그쵸? 그래서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은 요게 a 플러스 1인가요? 요게 g3이 되면서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a는 몇이구나? 11이구나. 11, 2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건들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그럼 여기 3중근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조금 낯선 형태이긴 하지만 대충 때려 맞출만 했다. 그죠? 맞은 사람. 그치, 때려 맞출만 했죠. 막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해도 이거 일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는 하나는 등차 수열이고 하나는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첫 번째 항이 같고요. 다섯 번째 항이 같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 B1을 있잖아. 그냥 생각하기 좋게 공차가 아니 공비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한번 가정해 봤어.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요. 8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80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 만들기도 좋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다 풀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이겠네 라고 느낌을 좀 보도록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얘도 다섯 번째 항이 81이 되도록. 그러면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9고 네 번째 항이 27이고 다섯 번째 항이 81 이렇게 되는 거고 등차 수열은 20씩 커지면 되죠. 20씩. 그래서 A2는 21이고 A3는 41이고 A4는 61이고 요런 느낌인 거예요. 요런 느낌. 그러면 자 기억에서 지금 요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요거만 있다면 등비수열만 있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럼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 계속 양수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등비수열은. 근데 등차수열이 그게 되냐 이거죠.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아지는 방향으로 출발하면은 쭉 작아지니까 결국 음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수열은 안 되지 지금. 그럼 무조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커지는 수열이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네,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세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비교했을 때 등차 수열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샘플로 들어본 얘만 딱 봐도 얘는 어때요?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이었으면 이것만 딱 보고 틀렸네. 바로 그어도 돼. 근데 맞는 거는 이거는 맞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썼을 때는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으면 이것만 보고 바로 틀렸다고 해도 돼요. 이걸 하면
만약에 니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게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 찾았잖아? 하나만 찾아도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세 번째 항, 등비 수열의 세 번째 항과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을 비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까? 등차 수열의 경우는요.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오죠?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해가지고 일어나는 세 번째 가운데 항이 나오죠. 근데 등비 수열 B1하고 B5하고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죠? 이게 B3이죠.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가 보여? 요거는 더해서 일어나는 거고 요 곱해서 루트 씌운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무슨 평균? 니네가 맨날 산술기야 할 때 얘가 그 산술이에요. 산술. 이게 산술 평균이라 그래요. 산술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산술 평균. 그럼 얘는 뭐야? 이거는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곱해서 루트 씌운 거 기하 평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크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A1과 A5가 같은 숫자일 경우예요. 그런데 A1과 A5는 지금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호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까지 동원해보면 니은이 확실히 맞아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게 디귿을 판단하는 힌트가 돼. 디귿도 사실 이거 이 느낌으로 보면 너무나 강력하게 맞지 않냐? 이거 등비 수열이고 이거 등차 수열인데 여기서 같은 항을 찍었으면 뭐 A9 한번 생각해봐. A9를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대로 나간다면은 A9가 81의 제곱이지 않나요? 3의 8제곱이니까 엄청 큰 숫자죠. 6천이 넘어가는 숫자죠. 근데 등차 수열은 끽해봐야 여기까지 가봐야 이거 얼마야? 161인가? 상대가 안 돼. 이게 무조건 커요. 이게 무조건 큰데 이것도 니은이랑 마찬가지야. 이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반대였으면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틀린 거죠. 근데 또 부등호 방향이 맞는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조금 검증이 필요한데 자, 얘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B1하고요. B9하고요. 이 둘이 더하면 뭐죠? 산술 기하가 방금 니은에서 어떤 힌트였잖아. 그지? 그럼 B1하고 B9하고 더한 거 여기다가 내가 산술 기하를 쓴다면 2루트 B1 곱하기 B9죠. 근데 이제 B1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한 방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B1과 B9의 딱 중간에 있는 항이 나오지 않겠어? 등비 수열이니까 얘가 얼마야 그러면? B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2B5죠. 2B5. 근데 2B5는 자 B5하고 A5는 같은 거니까 얘는 2A5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을 더한 게 A5의 2배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사실 등호도 없죠 지금. B1과 B9는 다른 거니까 그죠? 커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B2하고 B8하고 더한 것도 2A5보다 어떨까? 크죠?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등차 수열은 어때요? 등차 수열에서 A1하고 A9하고 더하면 어때? 얘랑 어때? 똑같죠. 등차 수열이니까. 마찬가지로 A2하고 A8하고 더한 것도 얘랑 똑같죠.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그쵸? 그러므로 이쪽에 B1, B9 더한 거, B2, B8 더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얘네들 더한 것보다 크죠.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다 합쳐놔도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생각하기는 약간 어려워도 대충 느낌대로 때려 맞추면 맞출 만한 문제였다. 자, 넘어가서
20번은 맞았나요? 20번은 놓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되게 쉬워요라기보다는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죠. 그렇죠? 딱 보면 x 1로 봐야겠네. 1로 보고. 두 번째로 뭐 해봐야겠네? 미분해 봐야겠네. 그렇죠? 미분해 보면 그냥 f'이 나오잖아. 그럼 그 f' 이용해서 fx 찾고 그 fx 이렇게 그려가지고 극대극수 찾는 거니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좀 그래. 많이 어렵던데 얘는. 자, 얘는요. 이게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등차 수열이 하나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x는 an이라는 직선 하나 그으래요. x는 an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이 등차 수열의 지금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그러면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으라는 거죠. 세로로 쭉 그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항이 뭐 1 플러스 d다. 그러면 x는 1 플러스 d. 또 이렇게 세로선 하나 그으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 플러스 2d. 그러면 x는 1 플러스 2d라는 세로선을 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뭐 느낌만 보면은 여기서 1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선 하나 쭉 긋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d만큼 가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 선 하나 쭉 긋고 그죠? 여기서 또 d만큼 가가지고 선 하나 쭉 긋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선을 그어 나갔을 때 그 선들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pn. 그러니까 그냥 요런 데가 p1, 요게 p2, 요게 p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q가 뭐냐면 qn이 뭐냐면 요 사인 함수를 하나 그려가지고 그 사인 함수와 이 세로선들이 만나는 지점을 qn이라고 하래요. 그럼 사인 함수 뭐 대충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여기가 1a1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q1인 거야. 여기가. 그죠? 여기가 뭐고? 여기가 q2. 여기가 뭐고? q3. 그러면 pn, qn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라는 건 결국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런 길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사인 함수를 좀 정확히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8짜리네요. 주기가 8이니까 여기 4 있고 여기 8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어차피 절대값 씌워진 거니까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함수죠. 그죠? 이게 가는 함수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일단 A1은 뭐 정확하게 여기 1이죠. 1 여기가 A1이에요. A1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 요 길이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D값, 공차 D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항이 어디 놓이느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준 애가 세 번째 항이에요. 이 세 번째 항에서 그어지는 그 선분의 길이가 다른 모든 선분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여기 요런 데 있잖아. 제일 높은 데 있잖아. 제일 높은 지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A3가 되면 어때? 여기가 A3가 된다면 이 길이가 제일 기니까 다른 어떤 길이들이랑 만나도 늘 크거나 같겠죠. 그죠? 또는 뭐 여기도 하나 있잖아. 여기 요런 지점이 만약에 A3가 돼도 그래도 모든 애들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되겠죠.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여기라고 놓고 풀면 틀려요. 자, 봐봐. A3가 일단 제일 작은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A3가 요 지점에 올 때 요거를 만족을 하겠죠. 근데
A3가 저 지점에 안 오고 A3가 요거보다 약간 더 왼쪽에 여기에 A3가 오고요. 얘랑 같은 높이에, 얘랑 똑같은 높이에 여기에 이렇게 A4가 오면 어때요? 일단은 A3랑 A4가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뭐 A1, A2 이런 거보다는 A3가 크죠. 그리고 A4, A5, A6 이런 거보다 크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뒤로 가다가 한 10번째 항을 구해봤는데 10번째 항이 이런 데 걸리면 어떻게 해? 10번째 항이 이런 데 걸려버리면 A3보다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 그래서 일단 처음 생각은 여기랑 여기가 같아도 A3가 제일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갔을 때 이런 데가 딱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A3와 A4가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그게 된다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거죠, A3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요 지점보다 더 작은 지점에 A3가 생기니까 그때 D값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그려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A3과 A4가 같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A3이 이거니까 A4는 1 플러스 3D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은 1 플러스 2D하고 1 플러스 3D가 같으니까 D가 얼마야? D가 같으면 잠깐만. 쏘리. 자, 얘네 둘이 같은 게 아니고 얘네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값이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어떤 상태면 되냐면 그 가운데의 요 지점이 지금 얼마냐면 2죠. 그죠? A3와 A4가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있을 때지, 그치? 그때 그 높이가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을 때 그게 2가 나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둘이 더해서 4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얘네 둘이 더하면은 5D 플러스 2가 4인 거죠. 그럼 D가 얼마야? 5분의 2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냥 이게 최소값이야 생각하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아까 생각한 것처럼 D를 5분의 2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데가 걸리진 않을까? 이런 데가 걸리진 않을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D가 5분의 2라고 했을 때 한번 구해 볼게요. A1이 1이고요. A2가 자, 5분의 2 더하는 거니까 5분의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A3는 또 5분의 2 더하면 5분의 9가 되겠고 A4는 5분의 11 그리고 A5가 5분의 13 A6은 어때요? 3되죠. 그죠? 그러니까 1에서 6까지 가면서 얼마 커졌어요?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5개 항 더 가면 A11은 얼마일까? A11은 5가 되겠죠. 자, 이 1부터 5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인 함수의 일종의 주기죠. 이게 지금 절대값 씌워놓은 거니까 주기 4로 보는 게 맞지, 그지? 그럼 내가 이 한 주기 안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모든 항에 대해서 A3가 가장 큰 항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5분의 7, 5분의 9 이런 애를 생각해보면 3이 어디야? 3 여기잖아, 그죠? 얘가 A5니까 4가 되는 지점 얘가 11이 될 때까지 11이면은 5가 될 때까지니까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얘보다 높은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 없겠죠. 여기까지 얘보다 높아지는 순간 없을 겁니다. 다 요 아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의 반복이란 말이죠. 반복.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요 지점과 요 지점에 땅땅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지? 얘가 여기서의 A3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2개 더 가가지고 뭐 A13이 얘랑 같은 높이에 땅 찍힐 거고 그럼 얘는 A14 같은 높이에 찍힐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요게 최소값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렵죠, 근데 그죠? 아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요 빨간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더 작은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D의 최소값은 5분의 2고요. 최대값은
최대값은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D의 범위가 0부터 8이죠. 그럼 D가 만약에 8이 되면은 최고잖아. 그럼 그건 뭐 의심할 수 없는 최대값이잖아. 그지? 근데 D가 8이라고 생각해봐. D가 8이라고 생각하면 A1이 지금 1인데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공차가 8이면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9가 돼가지고 여기 땅 찍힐 텐데 요 값이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값들이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값만 나오겠죠. 다 똑같은 값만 나와도 이걸 만족하는데 문제가 있나? 모두 같은 항이면 만족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D가 8이어도 되네. 그러면 D의 최대값은 의심할 여지 없이 8이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2고요. 최대값은 8입니다. 요렇게 둘을 더하는 거니까 5분의 42가 돼가지고 5 곱하면 42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약간 싱겁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최소값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조금 모의고사의 취지보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자, 다음에 3점짜리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8번. 그래, 8번이 뭐 어떤 걸 까먹어서 검색어? 4분의 그거? 아, 4분의 그 공식 뭐였지? 아, 그 공식 4R분의 ABC였나? 아, 그게 넓이였나요? 자, 근데 그거를 까먹었으면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사인 법칙이 생각나잖아. 사인 A분의 지금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2R인데 1이니까 2죠.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얼마냐? 이게 질문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A, B, C의 넓이가 5분의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무 각인 하나 골라가지고 자,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요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넓이가 지금 얼마야? 5분의 1 했죠. 그러면 A 곱하기 C가 뭐냐면 자, 양변에 2 곱해서 5분의 4 만들어주고 사인 B 나눠주면 되니까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A랑 C랑 곱한 거를 얘로 바꿔도 되잖아. 그지?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자, 요거 곱하기 B랑 같은 거죠. 요거 곱하기 B면은 사인 B분의 B잖아. 근데 사인 B분의 B가 2네요. 그쵸? 얘가 2네요. 그럼 답은 5분의 8. 이렇게 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하고 이런 것들 잘 조합해가지고 풀면 풀 수 있겠죠. 자, 답은 4번이었고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없어? 인주 없어? 인주 없어?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 받아갑시다.